자, 오늘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팁을 하나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 자체에서 아마 이런 형태로 물어볼 거예요. P는 뭐 Q이기 위한 아니면 Q이기 위한 P는 말 그대로 무슨 조건인지에 대해서 문제 자체에서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신경 써줘야 될 게 뭐뭐이기 위한, 이렇게 뭐뭐이기 위한 이 부분이 붙은 부분들을 무조건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결론 쪽에다가 여러분들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쪽에다가 Q. 그러면 나머지 P를 뭐뭐이기 위한 말고 나머지 P를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가정 쪽에다가 여러분들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뭐뭐이기 위한 부분을 결론 쪽에다가 일단 무조건 두고 이 조건을 맞춰 놓은 다음에 각각 조건에 맞게끔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게 충분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 조건은 뭘 충분 조건이라고 하냐면 P는 Q의 부분 집합이 되면, 그러니까 가정 부분이 결론 쪽에 부분 집합이 되면 여러분들 충분 조건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면 되겠습니다. 가정이 결론 쪽에 포함되면 우리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방법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리송할 때가 있으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문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자, P, Q 이렇게 들어갔을 때 가정에서 결론 쪽으로 갈 때는 이게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결론에서 가정으로 갔을 때는 틀린 말이 되면 이것 또한 충분 조건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필요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조건은 그러면 충분 조건에 똑같은 조건을 주어졌을 때 이번에는 결론이 가정의 부분 집합이 되면 우리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으로 말고도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각각의 화살표 방향으로 갔을 때, 그러면 가정에서 결론으로 갈 때 얘는 틀린 말이 돼야 되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돼야 되고, Q에서 P로 갔을 때는 이게 맞는 말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줬을 때 필요 조건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참고로 필요 충분 조건 같은 경우에는 P, Q 이렇게 있을 때 얘네 둘이 같은 조건을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때는 P에서 Q에서 갈 때도 맞는 말이고 Q에서 P로 갔을 때도 맞는 말이 되면 우리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충분 조건인지 아니면 필요 조건인지 아니면 또 필요 충분 조건인지 알아내려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문제 풀 때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조건들에 대해서 보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P는 Q이기 위한
Q이기 위한 이 부분을 뒤에 결론 쪽에 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은 충분 조건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해석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여기에 화살표 두 줄 표시가 보이시죠? 화살표 두 줄 표시가 보이면 이 부분은 무조건 참인 명제라고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참인 명제가 확실했을 때, 확실한 참인 명제일 때 우리는 이 부분 두 줄 표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확실하게 참일 때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P에서 Q일 때도 참이고 거꾸로 Q에서도 P에도 참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일 때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쭉 복습 한번 해보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어떤 전제 조건이 먼저 깔리냐면 지금 제일 첫 번째로 명제에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이 가정이 결론 부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 결론의 부분 집합. 그러면 우리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보면서 빈칸들을 하나씩 채워보도록 할게요. 집합했던 내용도 나올 거고 앞에서 명제에서 배웠던 내용들 하나씩 점검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이게 확실한 참이면 화살표 두 줄 표시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P는 Q이기 위한, P가 Q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뭐뭐이기 위한이 붙은 부분이 결론에 둬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부분은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아까는 반대되는 부분이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집합으로 나타냈을 때는 포함 관계 P는 Q의 부분 집합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교집합, P랑 Q의 교집합은 공통 부분은 P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P랑 Q의 합집합 전체는 Q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P에서 Q를 빼면 이 P는 Q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공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명제 P이면 Q이다의 발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속하지 않으려면 X는 P에는 들어가는데 동시에 X는 어디에? Q의 부분 집합이 되면, Q의 원소는 되면 안 됩니다. X라는 원소가 P에는 들어가지만 뒤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Q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자, P이면 Q이다 역은 두 개의 자리 바꿔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Q이면 P이다. 대우 같은 경우에는 자리 바꿔주면서 부정을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 부분 중요하다고 했었죠. 대우는 원래 명제에 참 거짓이 같다. 이 부분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지금 4번 부분은 3단 논법에 해당하는 부분이네요. 3단 논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중간에 연결고리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너뛰고 보면은 P이면 R이다도 참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6번 P가 Q이기 위한, 지금 문제에서는 Q이기 위한
이 부분을 결론에 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거. 그러니까 필요 조건을 지금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PQ를 이렇게 뒤에 두고요. 지금 필요 조건을 찾으라는 이야기는 포함 관계 이렇게 되는 부분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했을 때 화살표 방향으로 했을 때 필요 조건이라는 이야기는 이 부분 가정에서 결론으로 들어갈 때는 틀린 말이 돼야 되는 거고 거꾸로 Q에서 P로 다가갈 때는 맞는 말이 되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곱해서 4. 제곱해서 4는 지금 이렇게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죠? 말이 안 되죠. 왜? 제곱해서 4가 되는 게 2도 있지만 뭐도 있죠? 마이너스 2도 있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가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지금 가정에서 결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부분은 안 된다. 결론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거꾸로 이 Q에서 P로 갔을 때는 X는 2가 제곱하면 4가 되는 거. 이거는 말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찾았네요. 바로 주어진 조건 만족하는 거.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x, y가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동시에 더하니까 당연히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허용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거꾸로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대요. x, y가 각각 어떤 수인지는 모르지만 두 개를 더했는데 2가 2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그 따로따로 봤을 때는 우리가 1보다 크거나 같은지는 모르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x는 0이 될 수도 있고요. y는 예를 들어서 2라고 생각을 하면은 두 개 더했을 때 2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주어진 조건 x가 1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라는 건 보장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 같은 경우에는 충분 조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충분 조건.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에서 x, y가 같은데 거기에다가 같은 수를 곱하면 곱하거나 나누면 당연히 x, z 값이랑 y, z 값이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수에다가 같은 수를 곱하면 당연히 같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거꾸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x, y가 z가 우리가 거꾸로 갔을 때는 이 부분이 또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왜? 만약에 z가 0이면 x가 예를 들어서 2가 되고 y가 3이 되더라도 2랑 3에다가 0을 곱해버리면 무조건 0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z를 곱해버리면 같아질 수는 있는데 x, y를 따로따로 봤을 때는 같아진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장이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Q에서 P로 갔을 때는 틀린 말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 화살표 방향을 보니까 이 부분은 충분 표시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봤을 때는 2랑 3이 있는데 2랑 3이 1루 방향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곱했을 때 6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거꾸로 x, y 곱한 값이 6인데 그 값이 x는 2와 3이 될 수도 있지만 1, 6도 될 수도 있고요. 6, 1도 될 수 있는 보장이 있잖아요. 3, 2가 될 수도 있는 보장이 있고 꼭 x가 2랑 3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조건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지금 부등식이 나왔을 때는 우리 포함관계 수직선을 나타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1보다는 작고요. x는 1보다는 작고요.
그 다음에 x는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이 부분 같을 때 수직선을 나타내 보니까 P는 Q의 포함 관계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역시 무슨 관계?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 여기에서는 답은 1번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3은 0이 아닐 때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2는 0이 아니다가 필요 조건일 때 이게 필요 조건이라고 나와져 있네요. 필요 조건이라는 이야기면 지금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필요 조건이니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2는 0이 아니면 x-3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아니다는 뭔가를 증명하기도 그렇고 해석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 웬만하면 이다,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바꿔줘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 대우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주어진 명제가 참이니 그 대우도 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우를 사용하면 x-3이 0이면 부정하면서 순서 바꿔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2도 0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x는 3. 방정식에서 해가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뭐 하라는 이야기죠? 대입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대입을 했을 때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9 플러스 3a 마이너스 12는 0이 될 거고요. 자, 9랑 마이너스 12를 더하면 마이너스 3 넘어가면 3이 될 거고요. a는 우리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3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나타내는 문제인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P는 R 이기 위한 뭐뭐 이기 위한을 뒤에 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Q는 R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필요 조건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포함 관계가 결론이 가정 부분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포함 관계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R이 지금 Q에 포함 관계, 포함이 되죠? 이 R 부분이 Q 안에 쏙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으니 기억은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not R, R의 여집합의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뭐뭐이기 위한을 항상 뒤에 둬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충분 조건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R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을 쌤이 초록색 부분을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R의 여집합. 그럼 R의 여집합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R 빼고 나머지 다. 이 R 여집합 부분에 지금 P가 포함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P가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초록색 부분에 완전히 쏙 들어간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디귿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을 봤을 때 디귿은 not R은 그러니까 not P는 P의 여집합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not Q의 여집합에 될 거고요. 뭐뭐이기 위한을 뒤에 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결론 부분에 필요 조건이라는 이야기는 포함 관계가 결론이 가정 부분에
포함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한번 또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의 여집합을 또 초록색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 자, 이 부분이 P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을 셈이 빨간색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Q의 여집합이 이 부분. 자, 이 부분. Q의 여집합이. 자, 그러면 이 빨간색 부분이 초록색 부분에 완전히 포함되나요? 아니죠. 여기 지금 포함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이 부분도 지금 포함이 안 되고요. 자, 포함 안 되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디귿은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색깔펜을 좀 준비해 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표식을 해 주시면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 39번 같은 문제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부등식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부등식이 나오면 고등수학 상도 그렇고요. 무조건 수직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수직선 해석.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P가 중복되잖아요. 위에서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밑에서는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Q는 P이기 위한 뭐뭐 위한 거를 여러분들 뒤에 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포함 관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해석을 하면요.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뭐뭐이기 위한이 뒤에 둘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정리를 해봤을 때 지금 P가 중복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P가 중복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한꺼번에 저거를 보면 R은 P의 부분 집합이면서 P는 Q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수직선을 나타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R부터 먼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R은 지금 X는 0보다는 크거나 B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부분이 R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P는 X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P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포함 관계가 되려면 Q가 X는 A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Q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자, 결론적으로 RP가 Q에 모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가줘야 되겠네. Q가 이런 문제 패턴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A는 일단은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항상 부등식에서는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는 색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 A 자리에 와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쭉 가더라도 포함 관계가 되죠. 둘 다 색칠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부분이
Q에 여전히 포함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인 즉슨 A가 마이너스 1 자리에 와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도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마이너스 1자리에 와도 둘 다 색칠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와도 될 것 같고요. 포함 관계가 되고, B가 0자리에 와도 여전히 여러분들 뭐 P 안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0자리에 와도 상관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A의 최대값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의 최소값, B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숫자인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니 여기서도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수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 답은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역시 조건에 맞춰서 뭐 충분 조건이라고 나와져 있고 필요 조건이라고 나와져 있으니 일단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P는 Q이기 위한 뭐뭐이기 위한을 여러분들 뒤에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충분 조건이니 여러분들 포함 관계가 이렇게 가정, 결론이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조건도 되는 부분이니까 P가 Q에 포함되는 거니 이 부분이 무조건 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서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우도 여러분들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왜?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여러분들 참이라는 거,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대우는 not Q이면 not P다.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화살표 방향이 이 방향으로 돼야 참인 거죠.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조금 보기 편하게 적으면 R은 not Q이기 위한 참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부분이 참이니 요거에 대한 대우도 여러분들 참이 된다라는 거. Q이면 어떻게? not R이다. 이 부분도 참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찾았을 때 우리 연결고리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연결고리. 자, 이 부분이 지금 봤을 때 연결고리, 중간 연결고리를 한다는 부분들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P이면 Q이고요. Q이면 not R도 여러분들 무조건 참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우도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R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not P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에서는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1번, 2번, 3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부분들이 눈에 보이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P이면 not R이다. 지금 여기 보이죠? P이면 not R이다. 그럼 1번 답 체크 될 거고요. Q이면 not R이다. 이 부분 또 보이죠? Q이면 not R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맞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not Q이면 not P이다. not Q이면 not P이다. not Q이면 not P이다. 여기도 여러분들 보여진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3번 체크 될 거고요. R이면 not P이다. 자, R이면 not Q이다는 보이지만 R이면 not P이다. 지금 이 부분은 안 보이죠? R이면
아, R이면 not P이다. 이 부분도 보이네요. R이면 not P이다. 자, 그래서 not R이면 Q이다. not R이면 Q이다. 거꾸로는 보이지만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없으니 답은 여러분들 1, 2, 3, 4번이라고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